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넷플릭스의 디펜더스, ABCTV의 인휴먼즈에 이어서 이번에는 엑스맨의 판권을 갖고 있는 폭스에서 엑스맨 프리퀄 3부작의 감독이었던 브라이언 싱어와 손을 잡고 새로운 마블 드라마 더 기프티드의 티저 트레일러를 공개했습니다. 오늘은 기존의 엑스맨 시리즈를 잘 이끌어온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 이끌 더 기프티드의 트레일러에서 알 수 있었던 점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대입니다. 우선 더 기프티드는 엑스맨의 스핀오프 드라마로 기존의 엑스맨 시리즈의 일부 설정과 인물들을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트레일러에서 잠시 지나가는 이 남자의 대사를 들어보면 엑스맨 형제들이 더 이상 존재하는지도 알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 이 우는 여자애는 아빠는 우리 같은 돌연변이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개의 대사를 통해서 현재 찰스 자비의 교수가 이끄는 엑스맨이라는 집단의 존재가 불분명해졌을 정도로 돌연변이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고 있는 반면에, 다행히 영화 로건에서처럼 돌연변이들이 멸종 수준으로 사라진 상태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한 적입니다. 현재 트레일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주인공 가족의 아버지는 돌연변이를 제거하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고, 그 이외에도 여러 인물들이 정부에 고용되어서 돌연변이들을 찾아다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트레일러에서 이 집단의 이름은 확인할 수가 없었지만 뉴욕에서 있었던 더 기프티드의 프리미어 행사에서 이 집단의 이름이 센티널 서비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돌연변이를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엑스맨 영화에서 나왔던 센티널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덩치만 큰 요원들로 구성된 게 아니라 거미처럼 생긴 돌연변이 공격용 로봇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화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새로운 돌연변이들의 등장입니다. 먼저 주인공 남매인 로란과 앤디가 있습니다. 트레일러에서 로란은 자신의 동생 앤디에게 나는 공기와 물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조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영상에서는 아쉽게도 자판기에서 과자를 빼내는 모습이나 짧게 전투를 하는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이 캐릭터는 원작에서 만트라로 불리는데 물, 흙, 공기, 불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과 사물을 통과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장면들만 보면 드라마에서는 4대 원소의 조종으로 한정지은 것 같습니다. 동생 앤디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명확하지 않은데, 누나인 로란이 너에게 수영을 가르쳐준 것처럼 능력을 사용하는 걸 가르쳐주겠다라는 걸로 봐서는 거의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금 달라 보이는 장면들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화장실에서 동급생들에게 맞고 있다가 수도관이 휘어서 터질 만큼 염력을 사용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앤디와 앤디의 가족을 공격하려는 센티널 서비스의 로봇을 찢어버리는 듯한 제스처로 파괴하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원작에서는 알파라는 예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스파이더맨인 피터 파커가 창조한 파커 입자의 사고로 노출되어서 각종 초능력이 생겨난 캐릭터입니다. 만 드라마에서는 알파의 본명인 앤디 그리고 알파의 수많은 능력들 중에서 염동력이 주요하게 적용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앤디도 피터 파커가 다니던 미드타운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 이외에도 폴라리스라는 캐릭터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티저에서 2초 남짓 정도 되는 시간만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짧게 능력을 사용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폴라리스는 드라마로 실사화된다는 게 굉장히 반갑기도 한데요. 바로 폴라리스가 매그니토가 불륜을 저질러서 낳은 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폴라리스는 이 사실을 성년이 되고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되지만, 이미 능력적인 부분이 매그니토와 똑같이 금속 재질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눈앞에 플라스틱 총만 없으면 거의 무적으로 여겨지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드라마에서는 이야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매그니토급으로 강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트레이드마크인 초록색의 에너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폴라리스에 대해 한 가지 더 주목해볼 만한 장면은 폴라리스로 추정되는 초록색 빔을 내뿜는 여성이 플라스틱 비닐 같은 것에 고정된 채로 감금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장면의 앞에 로란과 앤디의 아버지가 걸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로 폴라리스가 대표적인 셀레스티얼 서비스의 사냥감이 된 돌연변이로 끝날 가능성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폴라리스를 되찾기 위해 일부 돌연변이들이 대거 전투에 참여할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전 엑스맨 영화에 등장했었던 캐릭터들입니다. 우선 이클립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본명 마르코스 디아즈입니다. 이클립스는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에 나왔던 불을 사용하는 능력자 선스팟과 동일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름이 다른 이유는 이클립스라는 캐릭터는 메인 세계관인 지구 616이 아닌 에이지 오브 X라는 지구 11326 세계관에서 존재하는 선스팟의 다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 속에서는 선스팟이 사용하던 불과는 조금 다른 공격기를 사용하는데, 이유라면 이클립스는 광자를 조작하는 게 주요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에서는 도망다니는 뮤턴트 집단의 리더격으로 보이는데,
얼마 전까지 돌연변이를 잡으러 다니던 앤디와 노란의 아버지와 나란히 서 있는 것으로 보아서 결국 주인공 가족은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돌연변이들과 함께 도망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에 나왔던 워패스 혹은 썬더버드로 불리는 존 프라우드스타입니다. 당시 영화에서 전투 장면을 확인해보면 칼을 사용하는 등 별다른 초능력들은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 신체가 튼튼하고 빠르고 강하며 반응 속도가 빠르다 정도가 워패스의 돌연변이로서의 능력입니다. 한 가지 크게 다른 점이라면 원작에서는 2m가 넘는 거구라는 설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선스팟 그리고 워패스와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의 전투씬에 나왔던 블링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영화에서의 전투 장면을 보면 공간 이동 통로를 생성해내는 능력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드라마에서도 똑같은 능력이 발현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영화에서 워패스와 함께 붙어다니는 모습도 드라마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역시나 돌연변이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단체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브라이언 싱어가 밝힌 엑스맨 세계관과 더 기프티드의 연결고리인데요. 더 기프티드가 애초에 설정을 엑스맨 세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엑스맨 영화에서 있었던 사건들이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영화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갖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같은 판권 안에 있는 영화와 드라마지만 현재 엑스맨의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마지막 이야기인 로건 혹은 아포칼립스 이후의 스토리라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연결하는 건 지나치게 무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오늘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현실주의 데드풀과 이어지는 건 더더욱 불가능하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 이어지는 거는 이번 생에는 당분간은 힘들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폭스에서 내놓은 새로운 돌연변이 집단과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더 기프티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 유튜브만 틀면 마블 히어로들이 계속 새로 나와서 신나긴 하는데 한편 이 수많은 드라마들을 보지도 못하는 분들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작은 우려도 생겼습니다. 어쨌든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 But only if my family is safe.